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요. 매월 만불이 꼬박꼬박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준비를 해본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예, 첫 번째 은퇴 목표를 세우셔야겠죠. 내 소득과 기대 소득 그리고 지출을 계산해 볼 때에 월 얼마 정도면 은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 금액, 목표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인플레이션이나 뭐 나중에 의료 비용 또 잠재 중인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고려하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면 임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월 5,000불의 소득을 만들고 뭐 IRA나 401k에서 은퇴 계좌에서 월 한 3,000불, 뭐 SSN에서 소셜에서요 2,000불을 받게 된다면 월 10,000불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렌트비 3,500불의 부동산을 10년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5,000불 정도 인플레이션 계산해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얼마짜리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지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죠? 두 번째, 개인의 재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컴 소스에 따라서 은퇴 플랜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요. 그러면 지금 내 인컴 소스에 따라서 집을 살 수 있다라면 무조건 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산 집이 은퇴 계획에 기초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집이 효자 노릇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퀴티로 세컨하우스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첫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렌트를 낼 거면 그것으로 모게지 페이먼트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좀 더 목표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주거용 임대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 등의 그 부동산 투자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또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에서는 임대 수요가 좋고 높은 가치 상승률이 있는 지역에 매물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처음 부동산 투자하기에 좋은 것은 아무래도 주거용 렌탈 부동산일 건데요. 제 고객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3년 전에 20대 후반의 직장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아주 애띤 얼굴한 청년이었는데요. 첫 집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세금 전략을 거의 1,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 세금 절약되는 부분을 저축을 했더라고요. 3년 동안 36,000불을 세이빙을 하고 또 방 하나를 렌트를 줬어요. 어차피 혼자 사니까 그 방 하나 렌트를 1,000불을 받아서 또 36,000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빙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에 72,000불을 세이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이빙한 72,000불을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세컨하우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러니 렌트를 주겠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벌써 이 친구는 렌노드가 된 거예요. 정말 젊은 친구들이 투자에 눈을 뜨고 나니까 엄청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아마 은퇴할 때쯤 되면 부동산 거부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되는 임대 수익과 또 비용에 속하는 공실률, 뭐 부동산 유지 관리 비용, 모게지 페이먼트, 재산세, 보험 등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 계산을 한다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죠. 그래서 투자에서는 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금 흐름인데요. 뭐 현금 흐름은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면은 모게지 페이먼이 줄어드니까 현금 흐름이 높아질 것이고요. 또 코스트를 내가 뭐 수리하는 비용이나 관리를 내가 하게 되면 또 현금 흐름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또 현금 흐름이 높아지는 것은 계속해서 렌트비가 상승을 하면서 또 현금 흐름을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최소화를 하고 렌트비 상승하게 되면 올라간다는 거죠. 다섯 번째. 부동산 가치 상승의 가능성입니다. 가치 상승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요인에는 뭐 시간적으로 위치적인 요인이 있고 수요, 공급, 이자율 등 다양한데요.
가치 상승이 가능한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출발 시점은 같지만 10년 후, 20년 후의 결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유능한 전문가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경제적인 흐름을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보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요. 6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위험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늘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는 얘기 있죠.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부동산 위치를 다양화해라 라고 합니다. 위치를 다양화를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면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라든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요즘에는 또 날씨까지 한몫을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여러지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분산을 해서 위치적인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7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투자 계획을 할 때요, 앞으로 1년, 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30년, 20년 후를 생각하고 플랜을 하기 때문에 좀 똘똘하고 믿을 만한 세금 전문가, 파이낸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최근의 트렌드라든가 불확실한 미래의 대처 방안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전과는 정말 사뭇 다른 현상입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요즘에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를 따라잡지 못하면 자칫 잘못된 정보를 조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 빅데이터 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개인의 예산이나 투자 전략을 잘 세워서 은퇴 목표를 달성을 하고요. 10년 후, 20년 후 은퇴 기간 동안 재정적 안정을 누리시길 바라는데요. 이 부동산이나 어떤 그 연금 이런 거는 복리 계산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공부를 하시면 복리 계산, 복리의 법칙 이런 걸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은퇴를 위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 사실 이게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좀 다르니까 그런 궁금한 내용들을 부동산 PD 남승현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